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고 갈까요? 6878님, 아까 삼성가의 상속세 관련해서 돈 제때 안 내고 혜택만 주는 거 아니에요? 할부로 내는 거 이거 말씀하셨는데요. 연부연납하면 5년간 6번에 나눠서 내는데 공짜로 할부해 주진 않습니다. 연간 1.8%씩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LG가에서도 지금 9천억 원의 상속세를 요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고요. 8387님, 이 앞서서 도지코인 관련해서 머스크 얘기 잠깐 해드렸더니 머스크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제가 요거를 그대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이 머스크에 대한 평가에 공감합니다. 제가 눈으로 표현할게요, 이건. 그리고 7374님 외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가 소중하게 받고 있고요. 별하나 나무늘그루님 항상 오시는 분인데 결혼 전에 해운사에 다니셨군요. 12년을 다녔는데 컨테이너 값 진짜 많이 올랐네요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수출을 못한다고 하니까 수출업체들은 납기를 반드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웃돈 주고 실어 나르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한여름에 성수기 바닷가의 파라솔 같은 그런 가격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의식주 연구실. 부동산 시장만큼 운목하고 아랫목의 온도차가 큰 데가 있을까 싶은데 비싼 것들이야 한없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역시 공공주택일 텐데 먹고 입고 자는 생활 밀착형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의식주 연구실, 오늘은 공공주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볼게요.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딱 일주일 됐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올해 최초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공급한 건데요. 입주자 신청 마감하고 보니까 경쟁률이 꽤 높더라고요. 네, 안양동 2개 단지 공급을 했는데 각각 공급한 물량은 50몇 가구, 60몇 가구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각각 단지에 한 1,500명, 1,600명씩 몰려서 경쟁률이 31대 1, 24대 1 이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새 전월세 가격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공간 찾을 수 있는 공공임대, 또 최근에는 공공임대도 품질을 좀 높인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정부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았던 게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화면을 봤는데 내부 공간이나 이런 데 인테리어도 꽤 잘 돼 있고 그래서 선호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공공전세주택이라는 게 작년 11월에 정부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놨잖아요. 전세금이 급등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요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겁니까? 예전에도 서울시에서 20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 시프트 이런 걸 선보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성격으로 나오는 전세주택이 처음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비교적 공공 임대 물량들이 대체로 보증금에 월세 약간을 내야 하는 형태의 공급들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입자분들은 월세 내는 걸 좀 아까워하시니까 그렇죠. 전세를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에서도 약간 전세 형태를 계속 조금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에 정부가 워낙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고 또 이제 전세 제도 같은 것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를 위한 공공 임대 전세 같은 것들을 제도도 바꾸고 공급도 계속 늘려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제 공공 전세주택 같은 유형도 상당 부분 공급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였고 올해 한 전국적으로 9천 가구 정도 그리고 내년에도 한 9천 가구 정도 총 18,000 가구 정도를 이제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물량 계획을 내놓은 바 있고요.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세로
정부도 전세를 얻어서 다시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는 방식도 있고 네. 요번에 선보인 안양동의 이런 신축처럼 새로 짓는 이런 아파트나 주택을 약정 매입을 해서 네. 전세로 내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매입을 해서 전세를 주는 방식이 아무래도 신축 전세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선호되는 유형인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그래서 내년까지 18,000호 공공전세주택의 형식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건데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겠지만 자격 요건을 좀 제한을 두겠죠. 근데 이 지금 선보인 공공전세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그렇게 다른 공공임대차랑 까다롭지는 않은 편입니다. 일단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굉장히 완만하게 좀 낮추거나 거의 네. 없앤 상황이고요. 무주택, 세대원 등 실수요자가 이제 경쟁 추첨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고 일단 자녀가 하나, 둘 있는 세대들도 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 개수를 한 3개 정도, 화장실도 요즘 이런 선호에 맞춰서 한 2개 정도 네.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공공임대들이 너무 면적도 작고 평면이나 이런 구조들도 조금 민간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선호되지 않고 네. 외면당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개선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통해서 당첨이 되시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4년 거주가 가능하고요. 2년 더 연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이제 보장될 수 있고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한 80 내지 90% 정도로 조금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하실 때 저희 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5% 이내의 증액 협의를 하실 수 있는 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과거에 생각해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주셨던 그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이게 쉬프트 2.0 이런 이름이었는데 시세 80% 이하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인데요. 이것도 상반기에 공급 방안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 그 공급 기준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희망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게 서울 경기 지역 집값 얘기, 뭐 아파트 얘기 하다 보면은 아유 소외감 느낀다 이런 분들 많아요. 사실은 이게 뭐 몇십억 그리고 앞자리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하면 비현실적인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정부에서 그래서 이런 간극을 좀 메우기 위해서 하는 게 공공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요. 일단 네, 공공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거는 뭐가 다른 건지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헷갈린다고들 하니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소장님?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이제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들을 보면 뭐 그냥 인터넷상에서만 찾아보셔도 유형이 한 10가지는 넘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30년 이상 거주하는 아니면 50년 이상 거주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같은 진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들도 있고 5년이나 10년 살다가 전환할 수 있는 분양 전환 임대 같은 네. 유형들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정부가 매입 약정을 해서 전세로 공급하거나 혹은 전세를 얻어서 다시 재전세나 월세를 놓는 이런 매입 전세나 공공전세나 공공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그동안은 정부가 제도를 만들 때 이제 새로운 공급 방식 제도 같은 것들을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추가하거나 덧대는 방식으로 하나씩 유형을 만들어서 쭉 늘리다 보니까 네. 소득 요건, 자격 요건, 자산 기준 이런 것들도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수준 같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정도 같은 것도 다 제각각인 다양한 유형들이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쭉 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공공 임대를 진짜 정보를 가지고 찾고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최근에 이런 제도를 하나로 좀 통폐합하고 이런 복잡한 소득 요건이나 자산 기준도 조금 일체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그
주거 안정 방안 나왔을 때 기존의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산발적으로 복잡하게 각각의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런 임대주택을 하나로 좀 통합을 해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뭐 자녀의 수라든가 이런 세대수 규모라든가 자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좀 통합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안에서 네. 적당한 거를 계속 사용하면서 거주를 계속적으로 보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좀 구축해 보자라는 네. 개념에서 이제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이제 개념이 이제 좀 떠오르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 나눈 것처럼 복잡한 제도를 간결하게 통합을 해보자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통합된 공공임대 관리가 되면 공공임대를 사용하시는 이런 국민들이 그때그때 이제 소득이 늘거나 자녀가 늘거나 하는 제도,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적합한 임대주택을 계속 이제 교체해 가면서 쓰실 수 있는 이런 모델이 가능할 네.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진행이 더딘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워낙 이제 기존에도 이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많았는데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네. 좀 진척이 더딘 편이었고 지금은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한 내년 정도부터 공급되는 이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통합 방식 시스템 안에서 공급을 해보자라는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임대주택부터는 이런 통합 방식의 시스템 안에서 뭐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짓고 거기에 이제 조건에 맞는 이제 국민분들을 쓰실 수 있게 이제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이미 공급되어 있는 뭐 다양한 방식의 뭐 영구임대니 국민임대니 뭐 매입전세니 이런 거를 한꺼번에 통폐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순서대로 통폐합을 해 나가자라는 대원칙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내년도 승인분부터는 모두 통양평으로 공급이 되고요. 일단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한 610호, 남양주 별내에 한 577호 정도 해서 한 1,200호 정도를 내년에 선도직으로 지정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정책을 입안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는 당국자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책도 말하자면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진열대에 보기 좋게 찾기 좋게 진열을 해놔야 수요자들이 착착 찾아서 살 수 있잖아요. 마치 그렇죠. 슈퍼마켓에서 과자칸, 두부칸 이런 거 딱딱 갈라놓듯이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면 좋겠고 집 얘기 나오면 뭐 항상 대출 얘기 나오잖아요.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론 이런 것들도 다른 말을 좀 정확하게 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에 나는 여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지만 이 면적이나 주거 환경이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애초에 이거를 좀 크게 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급할 수는 없는지 그래서 주거 안정을 좀 도모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내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네요.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면적을 조금 다양하게 크게 만들어서 물론 이제 내야 되는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할 수는 있을 거고 또 공공임대 중에서도 좀 면적을 계속 늘려서 이제 좀 계속 거주를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들도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사실 이제 좀 거주 환경이나 관리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 소위 거주할 만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뭐 서민들에 비해서는 숫자가 그렇게 막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분들이 거주를 장기 유지하고 뭐 이런 거에서는 좀 계속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뭐 내 집을 마련해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사실 과거에 많았고요. 아무래도 이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지원이 들어가는 공공 성격의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뭐 민간 아파트나 이런 것처럼 뭐 대형, 중형 이런 것들을 뭐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짓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던 거죠. 과거에는 보통 이제 1인이나 2인, 3인에 맞춰져 있는 평균적인 이런 필요 공간 정도를 최소화로 지어서 거기에 이제 공공 지원적인 성격으로 저렴한 네. 월세나 보증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지어진 공공임대들은 대부분 요즘 눈높이나 젊은 분들의 선호에 따르면 너무 이제 규모가 작고 뭐 마감재라든가 네. 아니면 단지 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소위 말하면 성에 차지 않고 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던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 나갈 방침이기는 합니다. 일단 여전히 이제 민간 아파트나 뭐 개인들이 사고 파는 그런 개인적인 상품들에 비해서는 면적이 그렇게 아주 넓은 건 아니지만 뭐 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정도까지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한 30평대 초반 정도 보는 그런 정도 사이즈까지는 다양하게 면적도 만들고 이제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가 단지 내 소위 이제 공공임대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주민 지원 시설이나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도 좀 뭐 자녀를 키우는 육아에 맞춘 컨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개발을 할 예정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면적도 조금 선택지가 생기고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거주하는 그런 만족도나 서비스의 이제 질적인 부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전히 이제 서민분들이나 그런 네. 공공임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속도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이제 공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공급된 상품들도 여전히 이제 높아진 거주 눈높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들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집에 굉장히 이제 공간도 더 확장하고 그렇죠. 집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종전에는 보통 공공임대들이 지어지고 계속적인 상품의 유지 보수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막 지은 공공임대인데도 뭐 누수가 있다던가 뭐 단지 내부의 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뭐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다던가 이런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문제부터 계속해서 살면서 이제 수리나 이런 것들이 돼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행정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간의 확장이나 다양한 이제 상품들을 만들어서 계속 적당한 걸 고를 수 있게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부터 이제 품질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게 관리하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좀 많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 7706님 문자를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임대아파트 3년차 다둥이 엄마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으로 10년 보장을 하는데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게 20년 이상은 한 번 들어가면 보장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가 보니까 애가 학교 가기 전까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장기로 계약하면 좋겠다 하는데 아마 정부 입장은 한 사람에게 너무 오랫동안 이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주어지면 다른 대기자들에게 순서가 너무 늦게 돌아간다. 이런 고민이 하나 있을 거고 넓게 편하게 지으면 좋은데 넓게 지으면은 2개 지을 칸을 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이 참 많다고 해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이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개괄적인 요건은 소득 요건하고 자산 요건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 요건은 월 평균 소득이 저희 도시근로자 중위소득 150% 이내에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자산은 저희가 소득 구간 보통 뭐 1분위에서 5분위까지 5개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3분위 이하 정도에 있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시면 입주 자격은 기본적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인 가구 정도일 때 월 평균 소득이 한 597만 원 정도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요건을 따져보시고 내년부터 이제 통합 공공임대를 공식적으로 선보인다라고 하니까 신청을 해보시면 아까 이제 뭐 과천 이런 데도 말씀하셨지만 비교적 이제 신도시나 소규모 택지급으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공공임대니까 아무래도 뭐 나홀로동이나 조그맣게 짓는 공공임대들에 비해서는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선호가 있으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먼저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작용 요건들이 뭐 소득의 평균적인 증가나 뭐 자산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나 아니면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임대 사이트의 유형별 그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은 명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자격 요건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들어가 보시면 뭐 중위소득의 150% 이하, 중위소득의 150% 이하 이런 말이 아예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 계신데 중위소득이 100%다 그러면 내가 딱 중위소득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거보다 50% 더 얹어서 거기까지 버는 사람을 여기에 포함시켜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 국민 내입 5년, 10년, 분납 공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1, 2인 가구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좀 상향 조정됐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들 뉴스로 저도 좀 봤는데요. 종전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1, 2인 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적었었죠. 아무래도 가구 단위 그리고 자녀가 있고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에서는 우선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좀 더 높은 순위를 받으시게 마련이어서 그랬었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1, 2인 가구의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입주자 기준 같은 것들을 좀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 같은 경우를 현재의 소득 기준에서 한 20 내지 10%씩 이렇게 올려서 이제 과거의 기준보다 조금 더 소득이 나오더라도 공공임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을 늘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제 근로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분들도 이제 공공임대 아니면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득 기준을 최대한 20%까지 과거보다는 조금 높인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소득 기준이 상향됐다기보다는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 거네요. 1인 가구는 종전 132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월급 기준으로요. 2인 가구는 219만 원에서 263만 원까지로 이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오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참 저희도 전해드리면서 이게 한 번에 착착 정리가 되면 좋은데 워낙 많긴 합니다. 대신 저희가 질문 주시면 그때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소화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